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자주 듣는 애청자인데 사연들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들어보면 주로 배우자,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에 관한 사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올라오는 사연들처럼 남편과 이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사이가 좋지만 한땐 진짜 남편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쩌다 남편과 이혼을 할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늘 어머니가 계신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와 저는 성별 자체가 달라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어도 참 좋았지만 어린 저한테는 어머니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와요. 아버지께서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시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욕탕을 가야 한다든지, 첫 월경을 한다든지, 여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고향 친구를 집으로 불렀고 친구분은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친딸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었어요. 저는 그분이 제 어머니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서로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았지만 어머니께 미안해서 재혼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은 고향 친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분 첫사랑이 저희 아버지였고 아버지 첫사랑이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은 두 사람이 사랑하기엔 저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 미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작교를 자청해서 적극적으로 두 분을 밀어줬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대신에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거 보고 고마워할 거라면서요. 두 분은 재혼을 하셨고 재혼하자마자 바로 저희 어머니 납골당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자식은 저뿐이라고 절대 아이 안 낳고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우겠다면서요. 저는 동생이 갖고 싶다고 조르긴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이를 못 가지게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새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오로지 저만 키우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께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잘 자랐고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았어요. 훗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20대 후반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엔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자상했고 연애를 하면서 화낸 적도 없을 뿐더러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1년 반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서로만 바라보며 뜨겁게 연애했고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 그런지 엄청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디서 미묘하게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남편은 시아버지께 제 소개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말투도 평소 제게 하는 것처럼 애교 넘치는 게 딸 같은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보통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좋기 쉽지 않은데 정말 신기했어요. 반면 집에서 맨날 보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처음 보는 저와 시어머니보다 더 서먹해 보였어요. 시아버지와 비슷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평소 딸이랑 엄마랑 자주 부딪히고 싸우듯이 남편이 시어머니께 틱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웠나 싶었어요. 아니면 시아버지께서 화나면 무서우신 분이라 혹시나 심기 건드릴까봐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몸살이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결혼 허락받으려고 갔다가 혼자서 상상의 나래 펼치느라 바빴네요. 아무래도 평소엔 제게 다정했던 남자친구라 처음 보는 모습에 제 딴엔 조금 당황스러웠겠죠.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화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친해지고 싶으신지 제게 입맛이 맞는지 이 음식 좋아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살짝 인상을 쓰면서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옆구리를 살짝 찔렀고 시어머니는 살짝 시무룩해 하셨어요. 다행히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 금방 표정을 풀고 다시 제게 말을 걸며 어색하지 않게 잘해주셨죠.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 먹었고 과일까지 야무지게 받아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설거지까지 다 도와드리고 나왔네요. 제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집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오늘 나 오기 전에 어머님이랑 싸웠어? 왜 그렇게 틱틱거려? 아버님한텐 안 그러더니 어머님한텐 왜 그런 거야? 아버님한테 하는 거 반만 어머님한테 해봐.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 엄마 하는 행동이 너무 답답해. 그리고 지금 아버지, 내 친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작년에 재혼하셨거든. 아, 그렇구나. 오빠도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미안해. 괜히 이야기 꺼냈네. 나는 진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요즘 재혼 가정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도 되게 많아.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새아버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친어머니보다 새아버지께 싹싹하게 행동했던 게 아무래도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느낄까봐 남편이 먼저 다가간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다고 생각하니 얼추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보통 재혼하신 분은 자식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식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전에 섣불리 행동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친어머니인 시어머니보다 새아버지인 시아버지께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재혼하셨을 당시에 병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 재혼하시게 된 계기도 시어머니께서 간병인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어차피 두 분 다 혼자시니까 같이 살기로 한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돈이 중요하신 분이라 이제껏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딸린 자식들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들면서 점점 혼자가 되어 외로워지셨고 이렇게 병까지 드니 외로움은 더해지고 거기다 서럽기까지 하더래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찾아와 심심하지 않게 해주니 같이 살고 싶어진 거죠. 하지만 남편과 남편 형제들은 자신의 도움으로 시어머니께서 재혼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많이 하셔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될 사람은 된다고 시아버지께서 건드는 족족 다 대박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삼남매는 시아버지께서 돈 많은 남자라는 걸 알고 일부러 먼저 다가가서 애교도 부리고 친아버지였던 것처럼 상냥하게 대하면서 두 분이 재혼하시는 걸 허락한 거예요. 자신들이 시아버지께 아양 떨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 재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뒤에 시아버지의 병이 다시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을 비롯해 아주머님과 신우는 당연히 시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에게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자식들이 시아버지께 누구보다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시어머니께 돌아갔어요. 단 1원도 삼남매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진짜 아니죠? 변호사님, 유언장 잘못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진짜 저희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맞는 거예요? 네. 아버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언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께 증여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희한테 1원도 안 남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 분명 잘못됐어요. 저희는 인정 못해요. 맞아요.
절대로 인정 못해요. 엄마가 아버지 꼬등인 거지? 재산 엄마한테 다 달라고 한 거지? 내 말 맞지? 그래, 엄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사실대로 말해봐. 그동안 아버지 돈 노리고 있었던 거 맞지? 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 좀 해보라니까? 엄마는 아버지가 재산 엄마한테 다 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어? 오빠, 그만해.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도 그만하세요. 다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머님 상태 안 보여요? 가뜩이나 아버님 보내고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들은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도 도저히 믿지 못했고 그때부터 쥐잡듯이 시어머니께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 달려드는 삼남매를 말리기 바빴어요. 삼남매만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줄 알았는데 각각의 배우자들도 한편이었어요.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들 돈에 미쳐서 눈이 뒤집혔고 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죠. 형님과 서방님도 어떻게든 시어머니께서 가지게 된 시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난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인지 들짐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들이받고 있었어요. 저는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못 참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스톱! 다들 여기서 한 번만 더 입 놀리면 바로 그 입 찢어버릴 거예요.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 우리가 지금껏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도 아쉽지 않아?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을 텐데 방금 내가 한 말이 장난 같아? 입 그만 놀리고 집에나 들어가 있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재수씨, 그래도 사람한테 입을 찢는다가 뭐예요? 좋은 말들 다 놔두고 말이야. 우리 말로 하자고 말로. 유산 조금이라도 얻어내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응? 손윗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친구 아니니까 저한테 말 놓지 마세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저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쥐 죽은 듯 사세요. 그나마 그 집안 실세였던 남편이 제게 맥을 못 추니까 저한테 손윗사람인 자기라도 나서보자 싶었는지 아주버님께서 괜히 저한테 말 거셨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입을 다무셨어요. 신우는 그런 오빠들을 보고 제게 말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눈치 없이 형님이랑 서방님이 제게 덤비시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니까 그대로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한심하게 쳐다봐주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오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럽게 오시던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연신 고맙다고만 하셨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말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성격이 아닌지라 자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혼자서 다 감당하시지 제게 이러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에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려고 갔는데 아주버님네 부부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또 한바탕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둘을 초점 잃은 눈으로 보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살짝 흠칫하시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응을 보고 아주버님네 부부도 뒤돌아서 저를 보셨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반찬 가지러 온 거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소리 지르는 흉내 내면서 다 들었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버님께 한마디 더 얹으려고 하는데 헐레벌떡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단판을 진니 많이 하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남편도 제가 있을 줄 몰랐는지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자빠지더라고요. 혀를 차면서 징글징글 하다고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으니 이혼하자고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나 진짜 오빠랑 이혼할 거야. 이런 꼴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당신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한테 행동하면 좋겠어? 기은아, 내가 잘못했어. 이혼이라는 거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 아니잖아.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믿어줘. 내가 또 그러면 그땐 진짜 이혼해. 나 지금까지 오빠한테 말 안 한 거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도 내 친엄마 아니야. 중학생 때 아빠가 재혼하신 분이야. 나는 지금 엄마도 좋지만 친엄마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 뭐? 어머님이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나 전혀 몰랐어. 어머님이랑 너 보면 닮았는데? 그리고 나랑 아버지같이 억지로 친한 게 아니라 정말 친모녀처럼 사이도 되게 좋잖아. 내가 어릴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빠가 재혼하시기 전까진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지. 오빠는 늘 곁에 엄마가 있었으니까 이 감정 모르지? 난 오빠가 부러워. 어머님은 오빠 친어머니시잖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엄마라는 존재가 늘 내 곁에 있었던 분이시니까.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불과 4년 전에 친아버지 돌아가신 거 봐놓고 소중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어머니 좀 챙겨드려. 아주버님 신우도 저러고 있고 누구 하나 어머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형님이랑 서방님마저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제 아픈 과거를 꺼내면서 설득하자 남편은 진심으로 그동안 했던 행동에 반성하는 눈치더라고요. 원래도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던지라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평소에 안 하던 안부 인사도 하고 시댁에도 자주 방문해서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죠. 이제야 철이 든 남편은 아주버님과 신우에게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부부가 쌍으로 돈에 눈이 멀었는지라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도 귀여운 딸을 낳았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딸을 봐주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시어머니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애기 먹일 분유를 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돌아보니 앉은 자세 그대로 쓰러져 계셨죠. 너무 놀라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는데 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다른 검사들도 진행하겠냐는 의사 말에 당장 하겠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검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 부부와 신우부부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아 항상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 일부러 술을 마셔가며 억지로 잠에 들곤 했죠. 결국은 그게 탈이 나서 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은 초기라서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아주버님이랑 신우에게 전했더니 돈 안 주더니 벌 받은 거라면서 꼬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남편도 한때 이들과 같이 돈 달라고 행패 부리긴 했지만 이건 정말 선이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죠.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과 말 섞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평일엔 남편이 일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셨고 공휴일이나 주말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가끔 아주버님이랑 신우도 시어머니를 보러 병실에 오긴 했었어요.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는 얘기만 하고 가서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도 항상 제가 붙어 있으니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듯이 돈 필요하다고 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아파서 치료받고 누워있는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몇 년째 지치지도 않는 저 근성으로 뭔가를 해도 정말 잘했을 텐데 말이에요. 도대체 아주버님 부부와 신우 부부 머릿속엔 무엇으로 가득 찬 건지 파헤쳐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은 되게 좋으신데
아주버님과 신우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간호를 받으며 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는 날 저희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엉엉 우셨죠. 둘째야, 내가 늘 너한테 빚만 지는구나. 우리 둘째 정신 차리게 해주고 친자식들도 안 챙기는 나를 남인 너가 이렇게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딱히 한 거 없어요. 저는 몇 마디 말만 얹은 것뿐인데요. 솔직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오빠처럼 말한다고 듣는 사람 몇 없을걸요? 그래도 너가 둘째 안 혼냈다면 아마 둘째도 첫째랑 막내랑 같이 계속 나를 괴롭혔을 거야. 전에 둘째 달려드는 거 너도 봤잖니? 형제들 중에 둘째가 실세야.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욕하기 있어? 그래도 집사람 덕에 나 지금은 철들었잖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 그러게,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둘째 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둘째랑 장난도 쳐보고 말이야. 자식들이랑 장난쳐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그동안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 앞으로는 엄마 잘 모시려고. 지난번에 집사람한테 얘기 듣고 나니까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더라. 남편의 한 말이 만약 돈을 노리고 한 가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병간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왜 확신을 하게 됐냐면 남편이 주말에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끔씩 저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었거든요. 제가 먼저 자고 있다가 중간에 깨서 화장실 가려는데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고 있는 제게 방해가 될까봐 시어머니 사진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괜히 저까지 코끝이 시려오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후회할 거면서 진작에 시어머니께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 고쳐 먹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할 때 항상 자식들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신우가 초등학교 입학 다닐 때까지는 가족끼리 사이도 좋고 행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나머지 형제들도 아주버님을 보고 배워서 점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했던 그 기억에 갇혀 사시는 듯했어요. 제게 늘 행복한 듯 웃으시면서 귀여웠던 삼남매 얘기만 하셨었거든요. 그 웃음을 아주버님과 신우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은 몸이 약하셔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괜찮다고 본인 집이 아니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억지로 집으로 모셨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처음 봤던 그때처럼 제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반찬도 제 밥 위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밥을 크게 한술 떠서 맛있게 먹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왜 자기한테는 안 올려주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해요. 아이 같은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웃으시다가 반찬 하나를 남편 밥 위에 올려줘요. 그러면 남편이 저랑 똑같이 밥을 크게 떠서 한 입에 넣고 양 볼이 빵빵한 채로 웃습니다. 아, 더럽게 밥 넣고 왜 웃는 거야? 볼 사이로 다 보이잖아. 하, 결국 입에서 밥 튀어나왔네. 오빠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어, 진짜. 밥맛 다 떨어졌어? 그럼 자기 밥까지 내가 다 먹는다? 아싸. 엄마가 반찬 올려주니까 더 맛있어. 오늘 밥 3공기 먹을 거야. 참, 니네 보고 있으면 초등학생들 같아. 둘 다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아가, 빨리 밥 먹어. 그러다 진짜 우리 아들이 네 밥까지 다 먹겠어. 저 더러워서 오빠랑 겸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오빠는 밥 왕창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이따가 저희는 따로 외식하러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럴까? 간만에 바람도 쐬고 싶었는데 잘 됐네.
나도 이제 밥 그만 먹어야겠다. 아들, 오늘 밥 3공기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엄마 밥까지 먹어. 알겠지? 치사해. 그런 게 어딨어. 나 밥 그만 먹을 거야. 나도 외식할래. 자기야, 나도 같이 가자, 응? 왜 나 빼놓고 둘이 데이트하는 건데. 나도 갈래.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자기도 가겠다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저와 시어머니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저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아주버님과 신우와의 전쟁이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대로 셋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대로 시어머니를 계속 모실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늙은이랑 같이 살면 저희만 불편해진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걸 며칠간 붙잡고 엄청 설득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살기로 결심한 뒤로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주버님 부부와 신우 부부와 변호사 한 분을 저희 집으로 부르셨어요. 나 이제부터 둘째네랑 같이 살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너네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재산 분할을 하려고. 엄마, 진짜야? 드디어 우리한테 재산을 주기로 결정한 거야? 어차피 줄 거였으면 진작 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 없었잖아. 그래요, 어머님. 몇 년만 더 일찍 결정하셨으면 이런 고생 안 하셨을 텐데. 그래도 큰 결심하셨네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진짜 지금 재산 분할 해주는 거지?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그동안 괜히 싸웠잖아. 그래. 지금부터 재산 분할할 거야. 잘 들어. 변호사님, 서류 잠시만 줘보시겠어요? 내 재산의 60%는 둘째 아가한테, 나머지 40%는 둘째 아들한테 줄 거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나 잘못 들은 거지? 누구한테 재산을 준다고? 오빠네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 아이, 엄마, 그거 아니지. 그걸 왜 지훈이랑 재수 씨한테 줘? 우리는 자식도 아니야? 진짜 우리한테 뭐 없는 거야? 너네는 앞으로 내 자식 아니야. 너네가 나한테 뭐 한 게 있다고 주니? 그래도 그간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본가 줄 테니까 둘이서 반으로 잘 갈라봐. 그리고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한다. 시어머니께서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주신다고 하니 다들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저희도 이렇게 재산이 분배될 줄 몰랐기 때문에 놀란 건 마찬가지였죠. 저와 남편이 6대4 비율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 혼자 어머니 편에 속해 있었고 남편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지 아무도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부부와 신우 부부는 인정 못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있길래 결국 경찰 불러서 쫓아내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 신청도 해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는 듯 홀가분해 보이셨어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과 영 끊기까지 시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면서 어깨에 올려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남편도 그런 저희를 양팔 벌려서 자신의 품 안으로 넣더라고요. 저희도 아주버님네랑 신우네와 연을 끊고 이제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기로 했으니 현재 살고 있던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저희 딸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계세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와 아들로 지내고 있고요. 시어머니께서 늘 웃고 계셔도 항상 우울함이 얼굴을 감싸고 계셨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서 웃으세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남편을 설득시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걸 그랬네요. 그래도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어줘서 망정이지
남편도 아주버님과 신우처럼 막무가내인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이혼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저 종이 쪼가리 하나일 뿐인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쥐락펴락하는지요. 종이 쪼가리 하나로 누구는 가정이 파탄나고 누구는 길바닥에 나앉고 누구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언젠가는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자식이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한테 진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거든요. 가끔 기사를 보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부디 앞으로 여러분한테든 저한테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봐주신 모든 분들은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